핀란드의 삶에 대한 20가지 매혹적인 사실들. 이곳의 학교는 성적 없이도 잘 운영되며 고무 장화 던지기나 아내 운반과 같은 기발한 전통들이 그 매력을 더해줍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알려진 핀란드는 심지어 산타클로스의 고향이기도 하며 사람들이 널리 받아들이는 대담한 주간 의식과 같은 놀라운 관습을 자랑합니다. 1. 국가의 열정, 사우나 문화. 목욕을 사랑한다면 핀란드에서 잘 어울릴 것입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사우나를 깊이 사랑하여 유네스코가 사우나 문화를 무형유산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나라에는 300만 개가 넘는 사우나가 있어 거의 두 사람당 하나씩 존재합니다. 사우나는 가정과 공장, 대사관, 심지어 트레일러까지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이 의식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섭니다. 커플들은 결혼식 전에 사우나를 방문하여 영혼을 정화하고 출산도 그곳에서 이루어졌으며 고인들은 사우나에서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핀란드 사람들의 약 99%는 여전히 매주 사우나를 방문하며 온도는 섭씨 80도에서 160도에 이릅니다. 핀란드는 세계 사우나 챔피언십도 개최하며 한때 참가자들은 110도의 고온을 견뎌야 했습니다. 나체는 일반적이며 핀란드 사람들은 옷이 정화에 방해가 된다고 믿기 때문에 2023년 7월에 쿠오포 해변에서 거의 1000명이 참여한 대규모 나체 이벤트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우나는 잘못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으며 드문 사고로 인해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하지만 사우나 문화는 핀란드의 독특한 삶의 방식 중 일부일 뿐입니다. 그들의 정의 시스템은 같은 범죄에 대해 부유한 사람에게 더 많은 처벌을 내리는 방식으로 더욱 놀라움을 안겨줍니다. 2. 핀란드의 소득 기반 벌금. 핀란드에서 벌금은 매우 다르게 작용합니다. 당신이 부유할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은 공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벌금은 일일 소득에 따라 계산됩니다. 당국은 먼저 개인의 일일 수입을 확인하고 그 금액을 반으로 나눈 후 범죄의 심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일일 벌금으로 곱합니다. 예를 들어 제한 속도를 24km 초과하면 12일일 벌금에 해당하며 40km를 초과하면 22일일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저임금 근로자는 약 50달러를 지불할 수 있지만 백만장자는 같은 실수로 약 5만 원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2001년에는 연소득이 1000만 달러가 넘는 한 사업가가 신호를 무시하고 27,800유로를 지불했으며 2015년에는 네이마 쿠이스라가 과속으로 54,000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벌금은 1에서 120일까지, 여러 번의 위반 시에는 240일까지 다양할 수 있으며 이는 핀란드가 유럽에서 가장 낮은 교통사고율을 기록하는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인구 100만 명당 6명의 피해자만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급진적인 정의 접근은 핀란드가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도전하는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들의 아름다움과 관계에 대한 접근도 혁신적이며 핀란드 여성의 독특한 특성에 대해 알게 되면 놀랄 것입니다. 3. 아름다운 여성들의 땅 핀란드. 핀란드 여성들은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키가 크고 피부가 희며 눈이 푸른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진정으로 정의하는 것은 그들의 힘과 독립성입니다. 핀란드에서는 여성들이 눈 덮인 숲을 운전하고 집에서 수리를 하거나 건설팀을 이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독립성이 그들의 본성의 일부인 것입니다. 핀란드는 성평등에서 세계의 선두주자 중 하나로 한때 12명의 정부 장관이 여성으로 구성되기도 했습니다. 관계에서 핀란드 여성들은 평등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데이트 비용을 나누는 것은 일반적이며 이는 로맨스 부족 때문이 아니라 자립이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제스처보다 솔직함을 선호하며 사랑할 때는 충성과 깊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직설적이며
토론에서는 종종 가장 날카로운 말을 합니다. 핀란드 여성과의 데이트나 온라인에서 연결하는 팁이 궁금하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지만 핀란드 여성의 독립성은 그들이 어머니가 되는 순간부터 시작되며 이곳에서 핀란드의 접근 방식이 정말 혁신적입니다. 어머니가 되기에 가장 좋은 나라. 핀란드에서 임신하는 것의 가장 좋은 점 중 하나는 거주하는 지역의 보건소에 임신 사실을 등록하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방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머니와 아기의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그냥 전화를 걸어 의사와 약속을 잡으면 됩니다. 병원 직원들은 이미 당신의 이름을 출산할 병원에 등록해 두었고 모든 정보가 시스템에 업데이트되어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외에도 심리적인 문제나 스트레스, 불안이 있어 누구와도 이야기할 수 없다면 상담사도 있습니다. 부모를 위한 아기 돌보기 교육 과정도 제공되며 모든 것이 무료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이 출산 날까지 건강을 유지하면 됩니다. 때가 되면 정부는 아기 옷, 기저귀 및 신생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한 선물 상자를 제공합니다. 또는 $150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포괄적인 지원 시스템은 핀란드가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더 넓은 접근 방식을 반영하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평가받는 수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헬싱키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잡지에 따르면 헬싱키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상위 10개 중 8번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순위는 안전, 의료, 문화활동, 환경, 교육 및 인프라와 같은 기준에 기반합니다. 실험이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리스본이 여러 장소에 12개의 지갑이 놓였고 단 1개의 지갑만이 휴가 중인 네덜란드 커플에 의해 발견되어 반환되었습니다. 헬싱키에서 진행된 같은 실험에서는 11개의 지갑이 반환되었습니다. 꽤 흥미롭지 않나요? 다른 나라에서는 결과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통계에 따르면 핀란드에 오는 외국인 인구의 절반이 헬싱키에 거주합니다. 그러나 헬싱키의 살기 좋은 환경은 핀란드의 독특한 지리와 인구 분포 덕분에 진정으로 초현실적인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6-3시간 동안 아무도 보지 않고 운전할 수 있는 곳. 핀란드는 스웨덴, 노르웨이,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유럽의 냉랭한 나라입니다. 이곳은 마치 평행 세계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주며 경이롭고 초현실적입니다. 면적은 약 13만 제곱마일로 뉴멕시코 주보다 크지만 인구는 단지 560만 명에 불과하여 유럽에서 가장 낮은 인구 밀도를 자랑합니다. 일부 외딴 지역에서는 몇 시간 동안 한 사람도 지나치지 않고 끝없는 숲과 호수, 차가운 고요한 하늘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구는 핀란드인이지만 북부에는 여전히 술록을 기르는 유목민인 사미족이 살고 있습니다. 공식 언어는 핀란드어로 다른 유럽 언어와는 다르며 헝가리어와 에스토니아어와 약간의 유사성이 있습니다. 하나의 명사는 최대 15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핀란드인의 약 7%는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이는 미국의 약 20%에 비해 높은 수치입니다. 날씨는 어떨까요? 겨울은 길고 혹독하게 춥고 때로는 섭씨 영하 30도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은 반전이 있습니다. 태양은 몇 주 동안 지지 않고 나라를 빛과 에너지로 가득 채웁니다. 또한 핀란드는 백야와 북극광의 땅으로 하늘에서 빛나는 자연의 춤은 너무 아름다워서 말을 잃게 만듭니다. 이 독특한 경치와 기후는 핀란드 문화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료 중 하나와의 관계도 포함됩니다.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나요? 계속하기 전에 알림 설정을 하고 친구들과 공유하며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더 멋진 콘텐츠를 가져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7. 핀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커피를 마시는 나라입니다. 커피를 생각하면 이탈리아, 브라질, 미국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핀란드인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커피를 마신다는 것입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4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며 매년 개인당 26파운드, 즉 12kg의 커피를 소비합니다. 핀란드에서 소비되는 커피의 약 80%는 연하게 볶은 것입니다. 예상하는 대담한 에스프레소나 화려한 라떼가 아닙니다. 대신 핀란드 사람들은 연하고 부드러운 필터 커피를 선호하며 색은 연하지만 전통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핀란드는 직장에서 법적으로 직원들에게 하루에 2번, 각각 15분의 커피 휴식을 제공해야 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당신이 CEO든 막 일을 시작한 사람이든 이 커피 휴식은 신성하며 아무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헬싱키의 아늑한 거리를 거닐다 보면 사람들이 핸드폰을 스크롤하는 대신 책을 읽는 매력적인 스칸디나비아 스타일의 카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OOD 도서관은 단순한 독서 공간이 아니라 진정한 커뮤니티 허브입니다. 녹음 스튜디오, 3차원 인쇄실, 심지어 명상 공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핀란드의 결혼식에서는 손님들이 커피를 한 번이 아니라 최대 7번 초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식에서 커피를 제공하는 것은 환대와 깊은 존경의 표시로 여겨집니다. 8. 기이한 경쟁들. 이런 스포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핀란드에는 아내 운반, 모기 사냥, 휴대폰 던지기, 늪 축구, 심지어 에어 기타 대회가 있습니다. 핀란드는 여름마다 여러 가지 이상하고 독특한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세계 고무 장화 던지기 챔피언십으로 러시아, 스웨덴, 에스토니아에서도 열립니다. 하지만 첫 번째 세계 신발 던지기 컵은 1992년 핀란드에서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핀란드에서 제조된 고무 장화만 던질 수 있었지만 나중에 이탈리아 장화가 공식 대회 장비로 선택되었습니다. 아내 운반 대회는 핀란드어로 에우콘칸토라고 불리며 오래된 아내를 운반하다와 임신한 아내를 운반하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강하고 깊은 가족 유대를 보여줍니다. 경쟁자들은 아내, 여자친구 또는 여성 팀원과 함께 253.5m를 모래, 풀밭, 1m 깊이의 미끄러운 연못, 그리고 2개의 장애물을 넘으며 경주해야 합니다. 아내 운반 대회는 헬싱키에서 약 500km 떨어진 송카야르비라는 작은 마을에서 열립니다. 많은 커플이 여름 대회를 위해 1년 내내 매우 진지하게 훈련합니다. 이러한 경쟁은 외부인에게는 터무니없게 보일 수 있지만 실패를 축하하고 실수로부터 배우는 핀란드의 독특한 접근 방식을 반영합니다. 9. 국제 실패의 날. 핀란드에는 국제 실패의 날이 있습니다. 국제 실패의 날은 핀란드의 알토 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주도로 시작된 이니셔티브로 매년 기념되는 세계적인 휴일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핀란드가 소기업 스타트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일반 핀란드인들은 실패를 싫어하고 스타트업에 열려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오명은 많은 핀란드 기업가들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꺼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를 축하하는 날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오명을 없애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두 번째 행사가 열릴 때쯤에는 언론의 광범위한 보도와 핀란드의 영향력 있는 개인 및 기업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해에는 학생 그룹이 이 행사를 약 17개국에서 핀란드 실패의 날로 확장하도록 조직했습니다. 그들은 노키아 회장 요르마 올릴라와 앵그리 버드의 제작자 피터 베스터바카의 큰 지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이날 열리는 행사들은 핀란드 유명인들이 나중에 승리로 바뀐 실패의 이야기를 나누는 플랫폼으로 여전히 기능하고 있습니다. 국제 실패의 날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과 대담한 것에 도전하도록 격려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실패 이야기를 나누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성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당신의 나라에서도 핀란드의 국제 실패의 날처럼 실패와 그로 인해 배우는 교훈을 기념하는 특별한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10. 핀란드는 산타클로스의 고향입니다. 북극권 위에 위치한 로바니에미는 국제적으로 산타클로스의 공식 고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로바니에미에 있는 산타클로스 마을이라는 테마파크로 몰려들어 산타클로스를 직접 만나고 특별한 산타클로스 우표가 찍힌 엽서를 보내며 마법 같고 초현실적인 겨울 풍경을 경험합니다. 겨울에는 공항의 항공교통이 특히 바쁘며 방문객들은 눈 덮인 풍경과 크리스마스의 마법을 즐기러 옵니다. 또한 이 지역은 북극 지역의 하늘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자연 현상인 오로라를 감상하고 스노모빌 사냥, 허스키 썰매 타기, 술록 기르기 체험, 전통 사우나 목욕과 같은 다양한 활동으로 관광객들을 끌어모읍니다. 하지만 북극광은 핀란드에서 단순한 관광 명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고 영적인 무언가의 일부입니다. 특히 핀란드의 북부 지역인 라플란드에서 그렇습니다. 10일 라플란드는 핀란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북극광을 자랑합니다. 하늘이 춤추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라플란드에서는 9월부터 3월까지 하늘이 빛나는 무대로 변합니다. 북극광은 매년 200일이 넘게 나타나며 며칠 동안 머물면 그들을 볼 확률이 50%가 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시기는 한겨울로 공기가 맑고 하늘이 구름 없이 모든 것이 순백의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소나무 숲에 서 있든 허스키 썰매를 타고 있든 하늘은 마법 같은 색으로 살아납니다. 가장 좋은 점은 핀란드에서는 북극광을 보기 위해 산을 오르거나 깊은 숲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바니에미, 즉 산타클로스의 공식 고향에 있는 일부 리조트에는 유리 이글루 방이 있어 따뜻한 담요 아래에서 누워 북극광이 머리 위에서 춤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북극광이 나타날 때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는 오로라 알림 서비스도 있습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 핸드폰이 울리고 밖으로 뛰쳐나가면 하늘이 일생일대의 쇼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있습니다. 라플란드의 원주민인 사미족에게 북극광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살아있는 영혼이라고 믿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만약 당신이 북극광을 향해 휘파람을 불거나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웃으면 그들이 화를 낸다고 합니다. 일부 전설은 심지어 불경한 태도를 보이면 그들이 당신의 영혼을 훔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미족은 여전히 북극광을 보며 완전한 침묵과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마치 신성한 힘 앞에 서 있는 듯이 말이죠. 자연과의 이러한 영적 연결은 핀란드의 많은 사회적 측면에서의 진보적인 접근 방식을 반영하며 성평등에 대한 혁신적인 입장도 포함됩니다. 12. 핀란드는 모든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첫 번째 유럽 국가입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성평등한 국가 중 하나로서 이 사실은 큰 놀라움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했을 당시인 2006년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2006년 핀란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여성의 참정권과 선거에 출마할 권리를 동시에 시행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핀란드는 또한 유럽에서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첫 번째 국가였습니다. 세계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들은 다음에 핀란드에서 선출되었습니다. 핀란드의 규칙은 모든 여성,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선거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으며 국회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진보적인 접근은 핀란드 문화의 많은 측면에까지 확장되며 방문객들을 놀라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놀라운 선호를 포함합니다. 13. 핀란드는 향수를 싫어합니다. 많은 유럽 국가의 사람들과는 달리 핀란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향수를 싫어합니다. 향수 소비는 2000년대 초반 이후로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디올, 샤넬, 보스와 같은 유명한 향수 브랜드는 이 나라에서 큰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이 제품에 예산을 할당하지 않으며 무양 제품이나 지역 화장품 브랜드의 자연 향수를 선호합니다. 이러한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접근은 그들의 독특한 휴일과 전통에도 뻗어 있습니다. 14. 핀란드에는 국가 수면의 날이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국가 수면의 날은 매년 7월 27일에 기념되는 재미있고 가벼운 전통입니다. 이 날은 가족 구성원들이 집에서 마지막으로 잠든 사람을 물을 뿌리거나 경우에 따라 바다나 호수에 던져서 깨우는 장난으로 기념됩니다.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진행되며 많은 커뮤니티와 가족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이 날을 기념합니다. 국가 수면의 날 전통은 중세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날 늦잠을 자는 사람들은 나머지 해 동안 게으르고 비생산적일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한탈리시에서는 매년 유명한 핀란드 사람이 아침 7시에 도시의 항구에서 바다에 던져지는 전통이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의 신원은 이벤트가 진행될 때까지 비밀로 유지됩니다. 현재까지 이 도시의 모든 시장은 최소한 한 번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러한 장난스러운 전통 접근은 핀란드의 더 넓은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며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존중과 공동체 책임을 강조합니다. 15세기에서 가장 공손한 교통 문화. 핀란드의 교통은 매우 차분하여 바람이 숲을 스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교통법규를 거의 완벽하게 준수하며 벌금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와 공공질서를 존중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빈 도로의 한가운데에서도 자동차는 여전히 횡단보도에서 멈춥니다. 가장 놀라운 점? 보행자들도 차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신호를 기다립니다. 작은 마을에서는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고 노인들이 눈 덮인 거리를 평화롭게 걷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서두르지 않고 아무도 부주의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부드러운 교향곡처럼 진행됩니다. 이러한 공동체에 대한 존중은 핀란드의 혁신적인 교육 접근 방식으로 이어지며 우리가 알고 있는 학습에 대한 모든 것을 도전합니다. 16. 학교는 성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핀란드의 초등학교는 학생들을 평가하거나 분류하기 위해 성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각 아동이 초기 몇 년 동안 다른 속도로 학습한다는 것을 믿으며 이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성적은 이러한 자연스러운 다양성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5학년이 될 때까지 성적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핀란드 교육은 학생들이 조기에 학교에 가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수업은 오전 9시에 시작되며 학생들은 유니폼을 입지 않고 교사들은 부모의 직업을 알지 못하여 차별을 피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교사들을 이름으로 부르며 가정과 비슷한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교에서 자주 느끼는 답답한 분위기를 피합니다. 이러한 교육 환경이 마음에 드시나요? 아래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이러한 진보적인 교육 접근은 핀란드의 다양한 인구의 가치를 반영하며 그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원주민 공동체를 포함합니다. 17. 사미족. 핀란드에서 가장 독특한 원주민. 북부의 먼 곳, 눈이 사계절 내내 덮인 땅과 소나무 숲이 끝없이 펼쳐진 곳에 다른 어떤 공동체와도 다른 사미족이 살고 있습니다. 사미 문화에서는 아이들이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않고 어머니의 혈통을 따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목의 혈통이라고 하며 모든 것, 즉 상속과 의식, 사회적 역할이 여성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정말 특별한 전통 중 하나는 어머니가 딸에게 전통 의상인 가크트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의상이 아니라 문화적 신분증입니다. 색상, 패턴 및 목선 디자인을 통해 다른 사미 사람들이 당신이 어디 출신인지, 어떤 가족 혈통에 속하는지, 결혼했는지, 그리고 공동체에서 인정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입니다. 사미 여성들은 또한 영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들은 의식용 드럼을 치고 고대 노래인 요익을 부르며 조상들과의 연결을 위한 의식에 참여합니다.
그들은 생명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영혼과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고 살기 좋은 나라에서 3위 공동체는 여성들이 존경받고 여성 리더십이 깊이 뿌리내린 문화적 다양성의 강력한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8. 앵그리 버드는 핀란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앵그리 버드를 좋아하는 분이 계신가요? 인기 모바일 게임인 앵그리 버드는 핀란드에서 탄생했습니다. 2003년에 학생들에 의해 설립된 이 게임의 제작사 로비오 엔터테인먼트는 2017년에 상장되어 10억 달러의 가치를 기록했습니다. 앵그리 버드는 핀란드에서 나온 유일한 글로벌 히트게임이 아닙니다. 노키아의 스네이크, 아마도 가장 영향력 있는 모바일 게임과 클래시 오브 클랜도 핀란드의 것입니다. 하지만 핀란드의 창의적인 생산물은 모바일 게임을 넘어 당신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음악 장르로 확장됩니다. 19. 핀란드는 가장 많은 헤비 메탈 밴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계 어디보다도 인구 대비 헤비 메탈 밴드가 더 많습니다. 2006년 핀란드의 헤비 메탈 밴드 로르드는 하드록 할렐루야라는 곡으로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우승했습니다. 다른 주목할 만한 핀란드 헤비 메탈 밴드와 아티스트로는 나이트위시, 아포칼립티카, 엔시퍼럼, 히임, 아모르피스, 그리고 차일드렌 오브 보돔이 있습니다. 이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핀란드의 긴 어두운 겨울이 사람들을 다소 반항적으로 만들고 강렬하고 종종 우울한 멜로디와 공감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합니다. 또한 핀란드의 메탈씬은 매우 다양하여 심포닉 메탈부터 데스 메탈, 둠 메탈, 포크 메탈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릅니다. 하지만 핀란드의 문화적 표현은 헤비 메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에너지가 넘치고 놀라운 전통적인 축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20. 훔파. 핀란드의 야생 민속춤. 핀란드 사람들을 조용하고 내성적이며 감정이 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훔파를 춘다면 그 인식이 바뀔 것입니다. 이 전통적인 핀란드 민속춤은 2000년대, 50년대에 시작되어 여전히 사람들을 웃고 환호하게 하며 춤추게 만듭니다. 훔파는 구식 폴카, 딕시랜드 재즈, 그리고 핀란드의 광기를 적절히 섞은 재미있고 에너제틱한 춤입니다. 리듬은 빠르고 경쾌하며 아코디언, 튜바, 드럼과 같은 악기가 사용됩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커플, 친구, 심지어 완전한 낯선 사람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춤을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지 노인 세대를 위한 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핀란드의 훔파 축제는 수천 명의 젊은 사람들이 공룡이나 닌자와 같은 의상을 입고 참여하여 마치 북극의 코첼라처럼 훔파를 춥니다. 일부 축제에서는 몇 시간 동안 춤을 춰야 하는 훔파 마라톤도 열립니다. 핀란드에서만 볼 수 있는 수염난 남자가 손뜨개 스웨터를 입고 마치 메탈 페스티벌의 헤드라이너처럼 민속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춤이 서툴러도 아무도 당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춤을 추면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신사 여러분, 핀란드 축제에서 이 기발한 춤을 시도해볼 용기가 있으신가요? 무작위 핀란드 여성과 함께 춤을 출 용기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이제 핀란드에만 존재하는 20가지 매혹적이고 믿기 힘든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우나 문화에서 부유한 사람에게 더 많은 처벌을 내리는 정의 시스템, 아내 운반과 고무 장화 던지기와 같은 경쟁까지 핀란드는 정말로 지구상의 어디와도 다릅니다. 핀란드는 행복이 전통적인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중시하고 개별 차이를 존중하며 가장 어두운 겨울철에도 유머 감각을 유지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핀란드의 믿기 힘든 특성들을 탐험하는 이 놀라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가 우리의 세계가 얼마나 다르고 멋질 수 있는지를 깨닫게 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핀란드의 놀라운 삶의 방식을 알아야 할 사람과 공유해주세요. 최신 탐험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해주세요. 다음 모험에서 뵙겠습니다.